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당신이 지금 가장 가까이 두고 있는 사람 중에 당신 인생을 망치고 있는 사람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그걸 관계라고 착각한 채 살아갑니다. 이상하게 그 사람만 만나고 오면 유난히 피곤하고 괜히 죄책감이 들고 나만 잘못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면 이미 가스라이팅 관계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마 지금 머릿속에 딱 한 사람이 떠올랐을 겁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사회심리학자 데이비드 맥클렐랜드 박사는 인간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짓는 요인에 대해 평생을 바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충격적인 결론을 내렸죠. 우리 삶의 성패 중 무려 95%는 우리가 습관적으로 어울리는 사람들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야기할 4가지 유형을 보면 여러분의 연락처 목록에서 누구를 남기고 누구를 지워야 할지 명확해질 것입니다. 첫째 유형, 감정 착취자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당신에게 가장 먼저 연락하고 문제를 해결하려는 게 아니라 당신의 반응부터 확인하는 사람. 그 사람과 대화를 하고 나면 위로받은 게 아니라 유난히 지쳐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유형이 바로 당신의 감정을 에너지처럼 소비하는 감정 착취자입니다. 이 사람들의 특징은 하나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해결보다 감정부터 쏟아냅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문제는 반복되는데 당신만 점점 지쳐갑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도와주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이 관계는 해결될수록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에게 문제는 해결해야 할 일이 아니라 관심을 얻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관계에서 당신은 점차 감정 쓰레기통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돕고 싶다는 마음에 시작했지만 어느덧 그들의 연락이 올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지는 경험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의 공감 능력을 착취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못하는 상황이 오면 즉시 변했다, 이기적이다라는 비난을 퍼부으며 당신을 죄인으로 만듭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두세요. 그 사람과의 대화 이후에 당신에게 남는 것은 무엇인가요? 위로의 보람인가요? 아니면 탈진한 영혼인가요? 이들에게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단호한 무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들의 비극에 감정적으로 동요하지 마세요. 정말 힘들겠네. 하지만 그건 네가 해결해야 할 문제야 라고 선을 그어야 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한정되어 있습니다. 누군가의 가짜 연극에 출연료도 받지 못하고 조연으로 살기엔 당신의 인생은 너무나도 소중합니다. 둘째, 착한 사람이라는 프레임에 당신을 가두는 통제적 요구자입니다. 이런 관계가 있습니다. 당신이 도와줄 때는 늘 고마워하던 사람이 단 한 번 거절했을 뿐인데 갑자기 서운해하고 화를 내는 관계. 당신이 100번을 잘해줘도 101번째의 거절에 화를 내는 유형입니다. 이들은 당신의 이타심과 거절하지 못하는 성격을 정확히 파고듭니다. 흔히 말하는 호의가 계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는 말에 살아있는 표본들이죠. 이들은 당신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때만 당신을 좋은 사람으로 인정해줍니다. 반대로 당신의 사정으로 인해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동안의 모든 배려를 무시하고 당신을 공격합니다. 그 순간 당신은 사람을 잃은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이라는 역할을 잃은 겁니다. 이 패턴이 반복된다면 관계가 아니라 통제입니다. 이 사람들은 당신의 친절을 좋아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거절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요구는 점점 커지고 당신은 점점 조심하게 됩니다.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내가 더 잘하면 관계가 좋아질 거라고 믿지만 이 관계는 노력할수록 요구만 커지는 구조입니다. 당신이 예라고 말할 때마다 그 사람은 편해지고 당신은 점점 작아집니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자존감이 줄어드는 과정입니다. 이런 관계에 있는 당신은 아마도 피플 플리저의 굴레에 빠져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남을 행복하게 해줘야만 자신의 가치가 증명된다고 믿는 것이죠. 하지만 냉정하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죽을 힘을 다해 그들을 만족시킨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당신을 더 존경하게 되었나요? 아니면 더 쉬운 상대로 여기게 되었나요? 조종자들은 당신의 노력을 절대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이용하기 편한 도구로 여길 뿐입니다. 이 관계를 끝내는 방법은 하나입니다. 단 한 번 거절해보는 것. 거절은 나쁜 짓이 아닙니다. 오히려 정직한 의사표현입니다. 당신이 아니오라고 말했을 때 떠날 사람이라면 어차피 당신을 이용하기만 했던 사람입니다. 그들을 잊는 것은 손해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셋째, 당신의 성장을 방해하고 과거에 묶어두는 성장 억제자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 네가 갑자기 왜 그래? 너 원래 이런 거 못하잖아. 이건 조언이 아닙니다. 당신을 과거에 묶어두는 말입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당신의 꿈을 비웃는 냉소주의자와 당신의 과거 실수만 들먹이는 비난자가 결합된 형태입니다. 이들은 당신이 변화하려 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이 됩니다. 왜 이들은 당신의 발목을 잡을까요? 이는 개잡이 항아리 이론으로 설명됩니다. 항아리 속의 개들은 한 마리가 밖으로 나가려 하면 다른 개들이 집게로 다리를 잡아 끌어내립니다. 혼자만 나가는 꼴을 못 보는 것이죠. 당신 주변의 성장 억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성공하고 발전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자신들이 초라해 보이기 때문에 당신을 과거의 낮은 수준으로 계속 끌어내리려 합니다. 특히 이들은 당신의 과거 실수를 무기처럼 사용합니다. 당신이 새로운 결심을 하면 너 예전에도 그러다 포기했잖아 라며 과거의 망령을 불러냅니다. 이는 매우 교묘한 심리적 폭력입니다. 당신이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발목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것이니까요. 이들과 함께 있는 한 당신은 영원히 예전의 나라는 감옥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이 관계가 계속된다면 당신은 도전하기 전에 스스로 포기하는 사람이 됩니다. 혹시 당신의 변화를 가장 두려워하고 조롱하는 사람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그 관계의 온도를 낮춰야 할 때입니다. 당신은 어제의 당신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권리가 있습니다. 넷째, 가장 조용하고 가장 위험한 가면 쓴 조종자입니다. 마지막 유형은 상황과 사람에 따라 얼굴을 바꾸는 소시오패스적 성향을 가진 조종자들입니다. 이들은 매우 지능적이고 매력적입니다. 당신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든든한 아군인 척하지만 뒤에서는 당신의 평판을 깎아내리거나 자신의 이익을 위해 당신을 이용합니다. 이들은 권력관계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여 강자에게는 비굴할 정도로 친절하고 자신보다 약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에게는 가차없이 무례하게 됩니다. 이들은 당신의 비밀이나 약점을 수집한 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을 이용해 당신을 협박하거나 조종합니다. 당신이 그들의 부당함을 지적하려 하면 오히려 당신을 예민한 사람이나 가해자로 몰아세우는 피해자 코스프레의 달인이기도 하죠. 이들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끊임없이 자기의심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정말 잘못 본 건가? 저 사람이 그럴 리가 없는데 라며 말이죠. 심리학자들은 이런 이중적인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을 가장 위험한 독성 인맥으로 분류합니다. 이들은 진실된 인간관계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오직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하고 이득을 취하는 데에만 몰두하죠. 이들은 당신의 에너지를 서서히 고갈시켜 결국에는 당신이 그들의 통제 아래에서만 숨 쉴 수 있게 만듭니다. 이런 유형을 발견했다면 논쟁하거나 견화시키려 하지 마세요. 그들은 연기의 달인입니다. 당신이 화를 내면 더 큰 연기로 당신을 압도할 것입니다. 유일한 해결책은 완전한 차단 혹은 철저한 거리두기입니다. 그들에게 더 이상 정보를 주지 마세요. 당신의 사생활, 감정, 목표를 공유하지 마세요. 비즈니스적인 관계라면 오직 사실에 근거한 사무적인 대화만 나누어야 합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하지 않고 도구로만 보는 사람에게 당신의 진심을 낭비하지 마십시오. 오늘 소개한 4가지 유형의 공통점은 여러분의 에너지를 빼앗아 자신들의 양분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하버드 연구가 증명하듯 여러분의 인생 95%를 결정짓는 인맥을 정화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입니다. 독성이 있는 인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오는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썩은 가지를 쳐내야 더 크고 튼튼한 열매가 맺히는 법입니다. 그 빈자리는 조만간 여러분의 성장을 진심으로 응원하고 함께 나아갈 진짜 인연들로 채워질 것입니다. 이 얘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한번 남겨주세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